덩치가 크면 심장이 늦게 뛴다라고 해요. 그러면 덩치가 작으면 심장은 빨리 뛴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체온 유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평생 뛰는 심장 박동수는 거의 모두 같다는 거예요. 대략 8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근데 예외가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은 16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실험 결과는 예외가 없나 봐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2번 같은 경우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을 대세라고 한다면 전체 다 맞는데 여기 하나가 안 맞아.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 예외가 과연 있으므로 2번의 문장은, 2번의 가설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게 대세라고 한다면 우린 예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토마스 쿤의 과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신뢰가 가죠. 예외가 없다면. 두 번째는 예외가 있어 신뢰가 가지 않나요? 어떤 학설이든 실험 데이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험을 의심하거나 실험 자체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대세를 바꿀 정도가 아니면 우선은 키핑해 놓고 대세는 바꾸지 않는 게 현명한 과학적 선택인 겁니다. 노암 촘스키 이론은 언어는 우연한 진화의 부산물이라고 했어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라고요.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언어의 능력의 특징은 이게 중요한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 다시 말하면 인풋이 없는 거죠. 그럴 때도 이해가 되고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그게 아웃풋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영어 강사들은 매번 하는 얘기 똑같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야 말하고 알아야 들린다라고 말을 해요. 들린다는 건 그냥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노암 촘스키 그 말이 아니라 인풋이 없어도 이해가 되고 인풋이 없어도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례로 공격을 했지만 아직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70년 동안 이 대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 아직은 대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실 건가요? 누구를 믿고 영어를 공부하실 건가요? 대세란 거를 분명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온 것이 입증된 거라 봐야 됩니다. 뭐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주류학자들이 입증했는데 몇 가지 주변 사례로 대세를 걸을 정도의 증거가 아니면 우선은 키핑하고 사례를 더 모아야겠죠. 더 많아질수록 이 대세는 꺾이겠으나 그것이 아니면 우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학습하거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뉴턴의 역학이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이것을 모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 과학이죠. 그게 바로 진보인 거예요. 나아가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죠. 계속 다듬어가면서. 자, 그러므로 영어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게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컴퓨터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컴퓨터를 알겠습니까? 그러한 컴퓨터를 모른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과 대화가 되고 조선시대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이유는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저 기저에 깔려있는 언어의 핵심은 다 서로 마스터가 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알고 스마트폰을 알고 현대 기계의 모든 단어를 알아도 여러분들은 영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는 그 베이스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노암 촘스키는 얘기하고 있고 저 또한 실험으로 이거는 일리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동물의 특징. 자, 바디가 있다 그래요. 인간의 바디. Guide for occupant. occupant. 그 바디를 가진 자를 위한 가이드예요.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있죠. 점유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 가진 거. 바디를 점유하고 있는. 그게 가이드. heat. 열은요. lost at the surface. 열은 표면에서 나가면 잃습니다. So 그래서 the more surface area, 더 많은 표면의 면적이 you have relative to volume, 부피에 비례해서 갖고 있다면 the harder you must work.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To stay warm.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That means that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little creatures, 조그마한 생물체는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열을 더 빨리 생산해야 돼요. than larger creature, 더 큰 동물보다도, 생물체보다도. 자, 그래서 작은 동물들은 must therefore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겠죠. 이끌고 나갑니다. Elephant heartbeat just. 코끼리는 심장이 just 30 times. 분당. 1분에 30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Humans 6. 인간은 60번 정도. 그리고 cow. 소는 between 50 and 80. 그러니까 50에서 80번 정도. But a mouse는 beat 600 times a minute. 분당 600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1분에. 10 times second. 초당 10번 뛰는 거죠. 역시 몸이 작은 쥐는 체온유지를 위해서 더 많이 뛴다는 얘기죠. Everyday just survive. 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단지 survive. The mouse는 must eat about 50% of its own body weight. 그들은 생쥐는 거의 50% 자신의 몸무게의 50%를 먹어야 돼요. Human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인간은 need to consume only about 2%, 단지 2%만 먹으면 됩니다. 우리의 body weight, 몸무게에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 우리의 에너지의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겨우 2%, 쥐는 50%. One area where 한 지역, 한 지점, 애니멀이 curiously, 기괴하게도, 기묘하게도, almost eerily, 거의 무서울 정도로 기교하게도 획일적인 게 있어요. 획일적인 부분이 있어요. 유니폼한 부분. 그것은 바로 medium number heartbeat, 심장 박동의 수예요. They have in a lifetime, 평생 동안 심장 박동의 수. Despite the vast differences, 굉장히 다양하죠. Heartbeat, heart rate, 심장의 속도가 매우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lmost nearly all animals, 거의 모든 동물이 have about 800 million heartbeat, 8억 정도의 그런 heartbeat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If they live an average life, 평균 삶 동안에, 사는 동안에 8억. Exception is humans, 예외는 인간이에요. We pass 800 million heartbeats, 우리는 8억 정도의 heartbeat를 패스하는데요. About 25 years, 대략 24살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keep on, 계속해서 going for another 50 years, 또 다른 50년 동안 지속되고 결국 1.6 billion heartbeat or so, 그 정도 16억 번 정도를 뛴다고 하죠.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예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거 좋죠. 새로운 의견 좋은 겁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자들이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하면 여기까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새로운 것은 연구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 연구자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혹시 언어학자입니까? 아니시죠? 그러면 학자들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요 안에서 학자들이 말한 요 안에서 특히 대세가 중요해요. 대세 안에서 우선은 학습 도구, 학습 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연구자들이 또 새롭게 나오면 그걸 또 우리가 반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새로운 뭔가를 받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되게 많다면 이거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아직 대세를 누를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좋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 언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